지금부터 팀 2030 프로젝트 2주차 독후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김호경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호겸입니다. 저는 이번에 공간 웹 3.0 시대의 기술이 3, 비즈니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가브리엘 르네 댄 메이프스입니다. 그리고 또 웹 3.0 메타버스, NFT와 ARG가 바꾸는 비즈니스 법칙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의 저자님은 김용태이십니다. 이 책은 제가 아까 말했던 공간 웹책은 22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153페이지 디지털 자산권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에는 우리의 신원과 아바타, 가상 공간 및 모든 상호작용, 거래, 계약상 권리, 위치 기록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가 포함된다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 기반 자산은 발행 규칙을 투명하게 만들어 발행자를 신뢰할 필요 없이 발행된 데이터와 디지털 희소성 정도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게 될 시대에 정말 인간다움과 이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스마트 자산과 블록체인과 함께 더 편해질 세상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편해진 세상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 돕고 배려하고 이 서번트 리더의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스마트 자산을 보며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속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재밌었습니다. 또 이런 세상 속에서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살짝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조금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웹 3.0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루 동안 제가 살아가면서 타인을 잘 관찰한 후 어려워하거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등등 타인을 도와주고 서번트 리더의 저널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실천을 한 서번트 리더 저널인데 여기 보시면 친구의 성장을 위해서 팀워크2에 대해 코멘트와 피드백도 해주었고 또 친구들과 함께 오늘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답해주는 활동을 하고 서번트 리더 저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볼 실천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이 블록체인을 사람들이 더 알 수 있도록 블록체인과 3.0, 웹 3.0에 대한 짧은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깐의 시간 동안 김호겸 학생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 질문이 있는데 혹시 서번트 리더십 저널을 지금까지 몇 개를 썼고 몇 개 정도를 썼고 그리고 그것을 쓰면서 한 장을 써도 뭔가 변화를 느낀 것이 있는지 그 점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번 2주차 동안 총 2개의 서번트 리더 저널을 써봤는데요. 이 서번트 리더 저널을 쓰면서 내가 서번트 리더가 된다고 말은 했지만 그동안은 되게 큰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저널을 쓰면서 내가 오늘 서번트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 경청 공간 치유 인식 등등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어떤 특성을 내가 활동에 정말 썼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앞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인상 깊은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아하.' 했는데 이 인상 깊은 내용과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인간다움과 스마트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인상 깊은 내용은 블록체인 기반 자산은 발행 규칙을 투명하게 만들어 발행자를 신뢰할 필요 없이 발행된 데이터와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인간다움 서번트 리더십과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조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인상 깊은 내용을 읽으며 이 블록체인이 절대적 신뢰를 제공한다라고 이 책에 써 있었습니다. 저는 이 블록체인이 절대적 신뢰를 제공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어떻게 보면 막 블록체인만 무조건 신뢰하고 믿는 그런 현상이 나올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재밌게 들게 되어서 이때도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이 인간다움이 있어야지 이 블록체인도 잘 활용하고 또 서로 믿음을 주고 그렇게 같이 잘 사는 사회가 이렇게 인간다움이 있어야지 만들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연관을 지어봤습니다. 네, 저도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속에서 또 이제 스마트 자산과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김우영님은 이 안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보고 또 어떠한 느낌을 받아서 이러한, 독후감, 지정의가 나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디지털 자산과 스마트 자산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계정이 뭔가 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블로그 자체가 어쩌면 이것도 나에게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고 앞으로도 좀 더 자산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지만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이 디지털 자산과 스마트 자산이 이 세상에 활발히 활동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봤고요. 두 번째 학생인 양성기 학생 제가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은요, 이 공간 웹, 가브리엘 르네와 댄 네이프스 저자님께서 쓰신 이 공간 웹이라는 책과 이 웹 3.0 메타버스 저자 김용태 저자님께서 쓰신 이 책을 이번 주에 읽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봄에서 여름을 넘어가는 그 순간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아마 6월쯤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웹 3.0 시대는 언제부터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마치 봄에서 여름을 넘어가는 그 순간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웹 3.0 시대의 시작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5월 더운 날, 어느 사람은 벌써 여름이네 하면서 이런 반팔을 입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하지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웬 반팔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이나 공간 웹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사회에서는 날씨에 따라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월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이 두 권의 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여름을 예보해 준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여름과 우리가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가상현실로 만들어 놓은 기상천외한 여름이 하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여름에 필요했던 물건들을 사고 팔기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앞으로 필요할 법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도 어른들은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걱정을 먼저 하시죠. 아직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게임 세계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현실이 현실 세계와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관계를 온라인에서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온라인 안에서의 관계가 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정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저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정을 느꼈고 그 정이 그리웠습니다. 가상현실이라는 세계에 이 한국인이 정을 느끼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이 인간다움이고 어쩌면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인간다움을 많이 갖고 있는 민족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에서는 웹 3.0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쟁보다는 융합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에서 민족, 민족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빅픽처를 그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죠. 저는 이 융합에서 더 나아가 융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융합은 녹을 융해, 합할 합으로 다른 종류의 것들이 녹아서 서로 구별 없이 하나로 합해지는 것을 말하고, 융화는 녹을 융해, 화목할 화로 서로 어울려 갈등이 없이 화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이해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이 이해는 그 사람의 의견을 완전히 알고 공감한다는 뜻이죠. 저는 웹 3.0 시대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웹 3.0 시대를 완전히 알아야 하고 이 시대의 변화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에는 제가 모르는 많은 정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독하여 읽어보았지만 웹 3.0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정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서 아직 한국인에게 남아있는 정을 발견하고 그 정을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이 정이 온 세계인들의 인간다움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제 발표의 질의응답을 가질 시간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의 정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아직 한국인에게 남아있는 정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겠다 이런 실천을 해주셨는데 정을 공유한다는 게 어떻게 공유한다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공유를 하실 건지 그거 시나리오를 좀 짜 두셨다면은 그걸 살짝 엿보고 싶고요. 만약에 실천을 해 보셨다면은 한번 해본 거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의라는 것이 약간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새벽 3시 정도에 갑자기 잠 깨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이 안 와서 그냥 생각을 곰곰이 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뭐였냐면요. 저희가 지금 산불이 아주 많이 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산불, 그리고 또 이번에 한 번 났었던 큰 산불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제가 그래서 왜 산불이 많이 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건조기후가 우리나라에 덮쳐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점점 환경이 파괴되고 있음을 모두가 아는데 그에 대한 실천을 모두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한국의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심는 날을 만드는 그런 식목일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그런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AWS 증강세계관 학교 학생들과 함께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해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인의 정이 조금이라도 나눠졌으면 좋겠죠. 네. 네. 그러면 아까 이 융합에서 융화로 또 개인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게 단지 저희 이 책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음, 일단 저희가 지금 한국을 소개할 때 많은 분들께서 초개인화 사회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셔요. 저희 한국이 지금 좀 안타깝지만 초개인화 사회가 되는데 막 예전을 보면 막 붉은 악마나
아니면 정말 저희 민족끼리 뭉치는 그런 일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끼리 뭉치는 일이 있어야지 세계로 나아가서 그 세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데 아직 민족끼리도 뭉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아쉬웠고 이 점이 많은 논문에서도 그렇고 많은 책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책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그런 자료를 많이 찾아보면서 정말 안타까웠고 사회가 지금 이 점을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합과 융화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많은 융합에서 나아가 융화로 가야 한다 이런 자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자료들을 저는 또 한 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융합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녹여서 합치는 거에서 조금은 더 화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으로 더 뭐랄까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게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게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는 주제가 있었을 때는 지금 네, 그 그레타 툰베리라는 분께서 지금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많이 융합을 해서 세계인들에게 베풀고 계시잖아요. 캠페인을 통해서 융화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 한국 청소년들이 그리고 AWS 진강 세계관 학교 학생들이 그런 것에서 선구자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저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양심을 가지고 있고 또 죄책감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정도 모두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양심, 죄책감 그리고 정 모든 다양한 것이 이 인간다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인간다움을 어떻게 하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조금씩 더 올라올지 이 발표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박병희 교수님께서 쓰신 책, 이 내 인생 노답인데 10을 때 펼칠 책, 박기환 작가님과 함께 쓰신 이 책에서 뒤에 있는 글을 보면, 뒤에 있는 에필로그를 보면, United We Stand라는 말이 나와요. United We Stand가 글로벌 시민들이 연합하여 함께 서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제가 꿈꾸고 있는 사회가 이것이 마지막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이라는 주제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있겠죠. 이 주제를 토대로 많은 캠페인이나 아니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는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 온라인의 장점들을 살려서 그런 활동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네, 질문에 다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세 번째 학생인 김주혜 학생의 발표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큰 박수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혓바늘이 나가지고 이제 발음이 약간 어눌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읽고 참고한 책은 가브리엘 른의 댄 메이프스 작가님의 공간 외과, 김용대 작가님의 웹 3.0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김동은 작가의 NFT 현명한 투자자 또한 참고를 조금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웹 3.0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웹 3.0은 무엇일까요? 웹 3.0은 의미론적 웹이라 합니다. 의미론적 웹, 조금 추상적이죠? 이러한 웹 3.0, 추상적인 웹 3.0에 형체를 입힌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이를 조금 되짚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메타버스의 본질과 원리가 웹 3.0이다와 같은 말이 되겠죠. 2018년도에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인터넷에 연결되었습니다.
저희는 사람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어졌어요.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더욱 더 세상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웹 3.0 메타버스에서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바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웹 3.0에서 웨어러블이나 피트니스 앱, 스마트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그에 따른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언제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는지 이런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할 경우 심각한 윤리적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이 더 발전할 경우 지금 우리가 심각하다 느끼는 그 수준보다 이는 더더욱 심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 밖을 나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언제 돌아온다 이런 거를 그동안의 데이터를 통해서 예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신원, 과거,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나 디지털 자산을 털어가거나 바꾸거나 삭제할 수 있겠죠. 현재의 웹 또한 데이터를 해킹하고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등 여러 문제가 존재합니다. 현재의 웹과 동일한 윤리적, 기술적, 경제적, 설계 원칙으로 운영되는 공간 인터넷의 전망은 어둡죠. 저희의 집, 두뇌와 같은 것들이 해킹당할 겁니다. 제대로 기술을 활용하지 않아서 벌어진 문제이죠. 저희의 정보는 더 이상 핸드폰 스크린 뒤, 컴퓨터 스크린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저희를 둘러싼 이 세계까지 채워질 것인데 이때 제가 방금 설명한 이 웹 3.0의 위기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디지털화된 체험 전제까지 해당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결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됩니다. 전 하이브, 즉 빅히트 세계관 라이브러리 파트장이자 현 메타버스 제작사의 대표인 김동은 작가의 NFT 현명한 투자자에서 이에 대한 갈피를 잡았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세계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세계관은 메타버스 환경에서 잘 작동합니다. 이 세계관은 스토리의 배경 설정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사물의 세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기능 덕분에 메타버스에도 세계관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게 됐죠. 창조한 사람, 만든 사람, 즉 처음 시작한 선구자의 세계관이 그가 하는 이 3.0 시대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세계관이 바로 서 있는 자여야지 그가 하는 그 모든 것의 의미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렇게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웹 3.0 시대를 먼저 선점해야 이와 같은 동료의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말 아시죠? 윗물이 썩어 있는데 어찌 아랫물이 맑을 수 있겠고 윗물이 맑은데 어찌 아랫물이 썩을 수 있을까요? 이제 실천을 해봐야 할 차례입니다. 실천은 올바른 세계관을 위한 실천으로 가치를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세계관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딱 생기고 한순간에 이제 막 바뀌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불쾌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양심에 찔려하고 미안해하는 등 이 모든 것이 다 세계관을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박병기 교수님께 BPWS 세계관, BPWS 안경을 껴라 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보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감정을 느끼던 어떤 행동을 하던 이 모든 것은 저희의 세계관을 통해서 나옵니다.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번 삐뚤어진 세계관을 올바르게 바꾸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한마디로 세계관이 올바로 서 있으면은 이 세계관이 저희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굳건하게 지켜준다는 것이죠. 올바른 세계관을 위한 빅픽처를 그리기 위해 자료조사를 해서 올바른 세계관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또는 옛 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를 통해 제 롤모델을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롤모델의 올바른 세계관은 대체 어디서 왔는지 몇 가지를 뽑아본 후 이제 카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제 롤모델을 따라해 본 후 이를 통해서 제가 어떤 점이 바뀌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주희 학생이 발표한 내용에 관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웹 3.0 시대를 먼저 선점해야 이런 동료의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이 그냥 뭐 올바른 세계관 가지신 분 이렇게 해갖고 손들고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낼 수 있는 걸까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키우려면은 우선 첫 번째, 직접적으로는 부모의 영향이 제일 중요하겠죠. 부모를 저희가 따라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으로는 BPWS 세계관 이런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근데 솔직히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아이를 길러낸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는 부모의 밑에서 아이가 자란다면은 아무리 부모가 아이를 올바른 세계관으로 기르고자 해도 아이는 결국엔 부모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겠죠. 이는 슬프게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BBWS 세계관 이런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인간다움, 서번트 리더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정의 수업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교육을 하는 것, 후천적인 노력, 선천적인 노력, 이 모든 것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었나요? 네, 그럼 혹시 저 다음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 아까 롤모델을 선정해서 한 달에 따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까지 생각한 롤모델이 누구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들어서 실천 내용을. 아하! 일단은 롤모델을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 봤어요. 그래서 1순위 롤모델부터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3순위 롤모델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3순위 롤모델은 이제 트럼프,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두 분이에요. 트럼프 같은 경우 이분 제가 트럼프 거래 기술이라고 책을 읽었는데 이분의 거래하는 그런 기술이 충분히 롤모델로 삼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안 된다, 안 된다 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세계관에 옳다고 했다. 그럼 그걸 결국엔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 추진력에 굉장히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는 박병기 교수님이 계시겠죠? 거의 2순위이자 1순위이실 텐데 2순위랑 1순위가 거의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박병기 교수님, 두 번째로는 조던 피터슨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조금 해야 돼서 유튜브에서 영어 이제 콘텐츠를 좀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영어 콘텐츠를 찾아보는 와중에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는데 이제 아무리 자신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상대가 진짜 뭐 별 가짠짓도 아는 걸로 꼬투리를 잡는다 해도 이것에 대해서 일단 경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적당한 공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올바른 비판,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니라 올바른 비판 하나하나씩 집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보면서 인간다움을 가지고 있는 서번트 리더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을 제 롤모델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에 대해서
이분이 대체 이분의 하루 루틴 그런 거를 막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쉽게 나오지가 않네요. 네, 충분한 답이 되었을까요? 네. 네, 저는 질문은 아니라 피드백을 하나 주고 싶은데, 저도 의회 실천을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 이 롤모델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뭔가 주에만의 독특한 생각이나 남들이 찾지 못하는 그런 생각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롤모델을 한 달 동안 따라할 때 뭔가 나는 누구인가? 김주현은 누구인가를 계속 하루하루 적어보면서 실천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롤모델도 담고 또 주에도 찾아가는 그런 의회 실천이 될 것 같아서 네,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독후감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좋았습니다. 그럼 정말 대망의 마지막 주자, 정말 기대가 됐는데요. 송하준 학생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조금 부담감도 있긴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공간 웹, 이 가브리엘 르네 또 댄 메이프스 저자님이 쓰신 공간 웹, 또 웹 3.0 메타버스 김용태 저자님이 쓰신 이 웹 3.0 메타버스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독후감의 주제를 키워드를 공간과 또 디지털 자산으로 한번 잡아보았는데요. 웹 3.0 메타버스 책과 또 공간 웹책을 보시면 공간에 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요. 이렇게 메타버스 속에서는 시간과 또 공간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또 로블록스나 제페토처럼 시간은 물론 공간, 즉 날씨 같은 것들마저도 제 마음대로 그런 제약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디지털 자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공간 웹 책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목차에서 공간도 디지털 자산의 일부가 되어서 개인이나 또 공동체의 소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공간에 대한 통제권이나 소유권이 이 앞으로 웹 3.0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재산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자산에는 공간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진정한 소유권은 그 스마트 자산을 개인이 구매한다면 그 소유주는 개인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실제 상품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셈이죠. 네, 구매한 순간부터는 이 상점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변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또 출처가 얼마나 이 디지털 자산에서 중요해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출처를 여기서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말이죠. 또 제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이 책을 읽고 궁금해서 찾아보았었는데요. 그 자료에서는 NFT와 크립토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우선 NFT는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Non-Fungible 토큰으로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NFT는 알아도 크립토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우선 크립토를 설명드리기 위해선 블록체인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인데요.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분산하고 또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크립토는 이러한 블록체인과 NFT 중심의 가상화폐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실 돈에서 10,000원어치 또 1,000원어치 같은 그런 단위 말이죠. 저는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의문과 걱정이 한 가지씩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재산권들에 관한 법들이 지금 제대로 구축되어 있을까요?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디지털 세상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게 많이 부족한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빠르게 바뀌어감에 따라서 이러한 법들도 점차 생겨나고 있고 또 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 나라도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곧 생겨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알고 관심을 가지는 줄 알았던 이런 웹 3.0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변해가는 사회를 보면서 그만큼 웹 3.0의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 안에서 저를 표현하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실천으로 저만의 NFT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많은 그림 NFT들이 억 원대에 팔리는 이유는 그 그림 안에 자신의 철학과 또 가치관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BPWS 철학을 큰 그림 또 영상지능 인간다움을 이 철학을 그림 안에 넣은 NFT로 만들어 그 과정 안에서 또다시 BPWS를 실천하고 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일석이조로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멋진 발표였어요. NFT, 자신만의 NFT를 만든다. 저는 좀 NFT, 블록체인 뭐 이러면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론적인 것만 배워보고 실제로 도전을 해보려다가 이제 그만두고 좀 지레짐작하고 겁을 먹고는 했었는데 이렇게 NFT를 만들어가지고 해보겠다는 실천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실천할 때 개인 실천도 좋지만 저희도 불러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지 않을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제가 말하는 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말해주세요. 네, 말해보자면, 디지털 그 온라인 상에서 법들이 점차 생겨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흥미가 생겨가지고, 이 디지털,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의 법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표자님께서 조금씩 뭔가 크게라도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나라는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그런 다른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그런 헌법과 비슷한 기본법들이 지금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답변이 되었나요? 네,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생기면 좋겠네요. 질문이 저 많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BPWS 철학을 그림 안에 넣은 NFT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지 그 형식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옛날에 뭐 시대가 들어가서 이렇게 막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뭐 BPW에서 피라미드를 만들 건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머릿속으로 그게 네. 네네네. 일단 뭘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직 형식을 제대로 정하진 않았지만 이걸 만들 때 저희가 지금 BPWS 마이크로 칼리지 뭐 증강 세계관학교 안에서도 만들어진 그런 NFT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피라미드 형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냥 나무에다가 이 철학을 넣는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걸 단지 그냥 이 BPWS를 저만의 것으로 표현해보는 형식으로 해서 되게 그림으로 그려서 뭔가 이 미래를 어떻게든 준비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네. 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언제까지 만드실 예정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기한은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가능하면 5월, 네, 5월 중순 그 정도까지 만들어서 한번 또 SNS나 그런 것 쪽으로 공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준이가 메타버스를 잘 알고 잘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 뭐랄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요. 저도 아까 제 발표에서 온라인으로 정을 나누겠다고 할 때 제가 생각했던 실천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안에서 정을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점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실천이 있을까? 메타버스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실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대표적인 플랫폼들을 보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자신이 뭔가를 표현하고 싶으면 그걸 또 블로그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그 안에서 그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약간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경우는 되게 그, 그 사용자가 직접 만든 게임 안에 들어가서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저희 BPWS의 철학을 조금 선한 방향으로 예를 들어 그 안에서 페인트 그런 게임 같은 걸 들어가서 BPWS 빅픽처 스피치 인텔리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며 홍보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학생의 발표를 들어봤고요.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